2025년 현재 태국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무려 31년 만에 치명적인 탄저병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2명, 그중 50대 남성 1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먹었던 덜 익힌 쇠고기를 함께 나눠 먹은 사람이 무려 6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피부를 썩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95%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 특히 호흡기형 탄저병은 치사율이 무려 92%에 달합니다. 태국 정부는 급히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연간 3,500만 명의 여행객이 드나드는 관광지입니다. 한국인 여행객도 매년 186만 명이 찾는 곳이죠. 대체 이 탄저병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공감냥이의 한서윤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현수 대한민국 K방역팀 팀장입니다. 세계 어디든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달려가는 것이 저희 임무죠. 하지만 때로는 정치가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국에서의 일은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태국 보건부로부터 온 짧은 이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태국과 쌓아온 협력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죠. 팀장님, 태국에서 중국과 방역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옆자리에 박 연구원이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태국과 중국의 보건 관료들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린웨이라는 이름의 중국 방역 전문가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젠 중국이 아시아 방역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말하네요. 박 연구원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국 보건부와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화면 속에는 태국 현지 보건국의 소파차이 공무원과 린웨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소파 씨, 갑작스러운 협력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소팟은 책상 위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젠 한국이 필요 없어요. 중국 기술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5년간의 협력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질 만큼 상황이 바뀌었나요? 이때 린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김 팀장님,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시아 최강 방역국입니다. 중국의 최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태국 정부도 이를 인정한 겁니다. 그의 말에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역은 정치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동료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진단키트, 추적 시스템, 그리고 치료 프로토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과학이 아닌 정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팀장님, 어쩌면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더 생겼으니까요. 정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임을 알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린웨이의 오만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낫다고? 그걸 증명할 기회가 곧 올지도 모르겠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국 북부 묵다한주에서 처음으로 탄저병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곧 태국 전역을 뒤흔들 위기의 시작점이 될 줄 몰랐죠. 린웨이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올 테니까요. 첫 보고 이후 72시간,
태국 북동부 묵다한주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31년 만에 발생한 탄저병은 처음엔 2명 감염에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지만 이틀 만에 감염자가 27명으로 늘었어요. 특히 호흡기형 탄저병의 치사율이 약 92%에 달한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장님, 태국에서 중국산 진단키트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보 분석팀의 이 과장이 태블릿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현지 의료진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의 통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염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중국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린웨이가 직접 현장을 지휘 중이지만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예정된 백신 물량의 30%만 도착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팀은 태국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덜 익힌 쇠고기를 섭취한 최소 638명의 잠재적 노출자가 있다는 보고와 함께 중국산 진단키트의 오류율이 4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우선시하다 정확도를 희생한 겁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국 정부와 대사관을 통해 지원 의사를 전달합시다. 긴급 제안서를 작성하고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태국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죠. 정확도 99.7%의 K진단키트 5만 개 즉시 지원. 탄저병 특화 치료제 3,000도스 지원. 한국 방역 전문가팀 파견. 그리고 우리는 4시간 내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파차이의 이메일이었어요. 김 팀장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방역팀과 모든 대응이 진행 중이며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메일을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곧바로 린웨이에게 직접 연락했죠. 린 박사님,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에서 만난 린웨이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팀장님, 한국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시오. 중국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현장 지휘소를 보여주며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만약이라는 질문이 맴돌았어요. 만약 우리가 일찍 개입했다면? 만약 태국이 정치적 이유로 협력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만약 린웨이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어요. 중국 방역팀의 대응은 혼란스러웠고 현지 병원들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아 비상대기 상태를 선포했어요.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태국에서 우리를 부를 순간이 곧 올 겁니다.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다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가 문제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감염 확산 패턴이 묵다한주 동부, 특히 라오스 접경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그곳은 소파차이의 고향이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주로 감염된 소양 염소와의 접촉이나 날고기 섭취였고 소파색에는 12살 된 딸 파이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있었죠.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한 방식으로 교훈을 가르치곤 하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그날 저녁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는 소파차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 가장 절박했습니다. 김 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고 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팟의 딸 파이차이가 탄저병에 감염된 거죠. 오만함의 대가는 늘 비싸지만 때로는 그 대가를 가장 무고한 이들이 치르게 됩니다. 파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소팟의 흐느낌 사이로 간신히 말이 이어졌어요. 고열이 계속되고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요. 의사들이 말하길 피부에 검은 병변이 나타났다고. 소팟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보통 탄저병이 아니에요, 김 팀장님. 뭔가 달라요.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경보를 발령했죠. 준비했던 대로 모두 출동 준비하세요. 1시간 내로 출발합니다. 소팟에게 다시 말했어요. 곧 그곳에 도착하겠습니다. 파이가 있는 병원 정보와 지금까지의 의료 기록을 모두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치적 상황,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탄저병의 이례적인 증상까지. 무언가 큰 그림이 있었죠. 팀장님, 중국 방역팀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를 챙기던 박 연구원이 물었어요. 린 웨이에게 우리의 합류를 통보했습니다. 반응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4시간 후 저희 팀은 태국 현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소팟이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김 팀장님. 소팟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파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린 웨이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피로와 좌절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김 팀장. 그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함께 해결하죠. 린 웨이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승리감에 차서 조롱할 거라 예상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경쟁과 자존심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파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2살 소녀의 작은 몸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피부에는 검은 병변이 퍼져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으로 낮았죠. 저희 팀의 의료진은 즉시 파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 박사가 피 샘플을 채취하여 현장에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소팟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파이가? 왜 내 딸이? 린 웨이는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은 이미 지쳐 보였고 눈에서는 패배감이 읽혔어요. 30분 후 정 박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변이된 탄저균입니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요. 피부형, 호흡기형, 위장관형이 혼합된 복합 감염 양상을 보입니다. 이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호흡기형 탄저병은 치사율이 92%에 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실험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직 임상시험 단계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팟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든 무슨 위험이 있든 상관없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저는 린 웨이를 바라봤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말에 담긴 패배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즉시 치료 준비를 시작했죠. 실험적 치료법은 나노 기술을 활용한 항생제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내성균의 방어 체계를 우회하여 직접 박테리아를 공격할 수 있었죠. 대한민국의 첨단 의료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치료제를 주입하는 동안 소팟은 파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린웨이는 저희 팀의 작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경외감이 읽혔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치료제 주입 후 2시간, 파이의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시간 후 피부의 병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정 박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소팟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게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국을 믿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당황했지만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당신이나 저나 어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을 뿐이에요. 린웨이는 병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이의 상태는 계속 호전되었고 소팟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린웨이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린 박사.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린웨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이제 패배감이 아닌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낫다니.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있는 법이죠. 파이의 상태가 안정된 후 저희 팀은 태국 보건부에서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소팟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겸손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변해 있었죠. 김 팀장님, 묵다안주 전체 상황에 대한 한국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중국팀과의 협력 하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린 웨이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진지했어요. 저희 방역팀은 철수하고 한국팀을 지원하겠습니다. 김 팀장님의 지휘 아래 통합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는 접어두고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합시다. 그렇게 한국-중국 합동방역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행동 계획을 수립했어요. 첫째, K 진단키트를 이용한 대규모 검사. 둘째, 감염자 격리 및 치료. 셋째, 감염 경로 파악 및 차단. 저는 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24시간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중국 방역팀 의료진들도 저희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쟁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움의 자세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죠. 48시간이 지난 후 파이 차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소팟은 딸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서며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파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아저씨.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정치나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한편 묵다안주의 상황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K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99.7%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국경지역 감시도 강화하여 라오스와의 경계에서 가축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료 프로토콜은 중증 환자들의 회복에 큰 효과를 보였죠.
저희 팀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감염 패턴을 신속히 파악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산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어요. 특히 감염된 가축과의 접촉과 날고기 섭취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 주요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0명으로 떨어졌어요. 관광산업이 중요한 태국으로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연간 3,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들은 K-방역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살렸다. K-방역 세계 최정상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요. 현지 병원에서 K-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의료진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확한 진단 결과를 믿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죠. 중국 방역팀이 가져온 진단키트가 수거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건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요. 김 팀장님,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린 웨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중국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린 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보건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소팟이 직접 회견장에 섰어요. 탄저병 확산이 완전히 통제되었음을 발표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역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방역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팟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중국팀은 자발적으로 한국팀의 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린 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김 팀장님,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린 박사님,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죠. 린 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방역팀이 철수하면서 모든 데이터와 장비를 한국팀에 이관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함께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린 웨이가 자신의 상관에게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는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어조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네, 우리보다 효율적입니다. 앞으로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이것이 바로 국제보건의 미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린 웨이는 출국 전날 저녁, 저희 팀 전체를 현지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태국의 협력에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위기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린 웨이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소팟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방역팀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 린 웨이는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팀장님, 이번 일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한국의 전문성과 겸손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린웨이가 떠난 후 저는 묵다한주의 격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어요. 국가 간 경쟁이나 자존심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K방역팀의 활약은 이제 태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K진단키트의 정확도 99.7%는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전국적으로 K진단키트를 활용한 대규모 검사를 시행했어요. 4,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숨겨진 감염자들을 찾아내어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알려왔어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성과를 과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CNN과의 인터뷰는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뷰어는 제게 계속해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대해 질문했지만 저는 일관되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감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의 성공 사례는 주변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접 국가들이 한국과의 방역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저희 팀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종종 린 웨이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낫다니. 그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아시아 방역의 중심축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방역 분야에서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팟은 이제 저희 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보건 관료들에게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권장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K방역은 세계 최고입니다. 파이 차이의 완전한 회복은 K방역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팟은 딸의 회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고 이는 태국 전역에 방송되었어요. 한국이 우리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를 살렸습니다. K진단키트와 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온라인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기술을 공유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역 강국이 아닌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팟이 저희 팀이 머무는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파이와 함께 왔어요. 파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 보였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소팟이 말했어요. 파이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파이가 앞으로 나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김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커서 김 아저씨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 소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어요. 탄저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후 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한국 방역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태국은 방역 분야에서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국 왕실에서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소팟과 린웨이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제 과거의 오만함과 불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소팟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김 팀장님, 이번 일로 태국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K-팝이나 K-드라마로만 한국을 알았다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주의적 태도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성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국가 간의 진정한 우정은 정부 차원의 협약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요. 소팟은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시골 마을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파이의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이미지의 변화였죠.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는 여전히 중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선호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소팟이 말했듯 정치적 양상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로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팀장님과 K방역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아이들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한 노인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첫째, 우리의 기술력과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나 경쟁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가는 여정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K-방역의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테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술과 겸손 그리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가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라. 그 자부심으로 오늘도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